작년엔 사실상 그렇게 큰 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물론 작년도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쪽에서 왜 그러느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이제 종부세에 대한 얘기, 이제 보유세이죠. 관련된 얘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부터 현실화하겠다라고 했지만, 작년엔 사실상 그렇게 큰 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물론 작년도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큰 주택, 고급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것들 몇 가지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 안 내게 빨리 철거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보유세 이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6월 1일날 매년 6월 1일날 기준으로 해서 이때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그에 해당 해에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7월 달쯤에 매도를 했어요. 내가 갖고 있다가 7월 달쯤 여름에 팔았는데 12월 달에 종부세가 나한테 날라옵니다. 7월 달에 팔았는데 왜 12월 달 올해 내게 왜 나한테 날라와요? 행정착오 아니에요? 새로 산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정확한 거죠. 6월 1일에는 안 팔고 내가 보유하고 있었으니 그 해의 보유세에 대해서는 나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이라는 기준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도 뭐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할 때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6월 1일 전 5월달까지 매도를 해야 내가 그 해당 해에 세금을 안 내는 거고, 만약에 사는 사람 입장이면은 6월 2일 이후에 6월 1일을 넘기고 나서 구입을 해야지만 그 해당 해의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6월 1일 기준점이 이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4월달, 5월달쯤 여름에 이나 봄에 집 살 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샀다 팔았다 이거를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까지는 이 공시가격으로 인한 종부세나 뭐 보유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몇십만 원 더 내는 상황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인지를 못하거나 아예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상식이 됐는데,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계약에서는 뭐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알력 싸움이 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개포일단지 같은 건 멸실을 임박했대요. 그래서 안도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6월 1일 전에 멸실을 시켜야 건축물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럼 종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잠실, 미성, 크로마, 진주 같은 건 한숨을 쉬고 있다. 얘네들은 6월달까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헤드라인을 보여드렸고, 거기에 대한 기사를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철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준을 이전 6월 1일이죠. 6월 1일까지 멸실해야 종부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조합원들의 조조함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그 헤드라인에서 보셨다시피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건 철거가 28일 끝났고 멸실 등기까지 나오면 서류상 완전히 존재 단지가 됐는데, 지금이 이제 4월 초니까 5월 말까지 두 달의 기간 정도라면 물리적으로 멸실을 다 마쳤다면 사실 웬만하면 통과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개포일단지 외에 잠실 미성크로바라든가 진주아파트 같은 것들을 철거를 하고는 있는데, 얘네들은 부시고 현황만 없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를 밟아야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일정상으로는 그 전까지 철거야 다 마치겠지만 6월 전에 멸실 등기를 마치기 어렵다는 관측이기 때문에 미성크로바나 진주아파트는 올해도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 구역 중에서는 수생 6, 7, 19구역과 장이 4구역, 10구역 등이 철거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멸실 등기 언제 이럴지 미지수다. 다만 그렇지만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교 공시가 높지 않죠. 왜냐하면 소규모 빌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소규모 빌라 같은 것들은 사실은 공시가격이 굉장히 낮죠. 주택 공시가격이.
그죠?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지 공시가 자체는 허름한 빌라니까 재개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이 많지는 않다. 단 그 중에서도 이 하나의 주택으로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지만 주택이 있고 또 투자를 한 경우 그럴 때에는 합산해서 되는 거잖아요. 인별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과천 같은 경우는 입주 앞둔 과천 최고급 아파트는 준공을 늦춰달라. 한쪽은 멸실을 빨리 끝내라. 그게 뭡니까? 다 건축물이 없는 상태로 올해를 넘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공을 늦춰주면은 6월 1일 6월 1일 전에 준공이 나버리게 되면 조합원들은 올해 걸 내야 되는 거고 6월 1일 넘기게 되면은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조금 이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준공 승인을 밀어달라는 진짜 속내는 종부세 때문으로 보인다. 명목적으로는요. 명목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우건설 그 프리지오 서밋인데 대우건설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하자 검사를 했는데 없다. 근데 조합원들은 계속 있다. 그래서 없다. 내가 조사해봤다. 없다. 그러니까 그 있어야 되는데 없니? 그래서 있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미루고 있지만 실제 속내는 사실 뭐 종부세 때문이죠. 우리가 재건축할 때 뭐 사실 어떤 재산적 가치 상승을 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아, 너무 낡았어요. 뭐,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은 재건축하면서 이득을 보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취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자는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진짜 속내는 종부세 때문이겠죠. 근데 이 단지 입주 기간이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세 기준일 전 하루 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6월 1일 날은 내게 된 상태가 되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세액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낮춰서 6월 중순쯤이나 이렇게 준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6월 1일 날 그렇게 되면은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기보다는 건축물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이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러야 소유권 등기 넘어.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하고 조합원하고 틀려서 그래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수분양자라는 건 이제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조합원들은 기존부터 낡았던 아파트부터 계속 갖고 있어서 새 아파트 받은 사람이고 그럼 소분양자 일반 분양 입장에서 얘네들은 언제 소유권 넘어오느냐? 잔금을 치러야죠. 그죠? 우리 계약금 중도금 냈다고 내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언제 치르겠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6월 2일 이후부터 6월 2일 이후부터 치르겠죠.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그런데 조합원들은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 그냥 준공일이, 조합원들은 준공일이 소유권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단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분양자는 지금 당연히 바보가 아니라면 6월 넘어서 잔금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지금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가 전용 5구제곱미터 24평형이 지금 15억, 16억. 84제곱은 무려 20억을 하고 있죠. 151제곱은 25억 정도. 당연히 지금 엄청나게 공시가가 높게 책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밋 같은 거 금액 보시게 되면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분양가 자체는 9억 7천에서 11억 정도인데 지금 14억 7천에서 16억이면 한 5억 정도가 상승을 한 거죠. 5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 거고 25평 같은 경우는 84제곱은 더 놀랍습니다. 12억 이치는 13억 8천인데 19, 20억이면은 약 7억 정도가 상승을 한 거예요. 7억 정도가. 예, 엄청나게 올랐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3천대 초반에 분양가 한다고 욕 돼지게 먹었습니다. 3천대 초반은 또 넘었었나? 예, 4천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이래서 또, 너무 높다, 말도 안 돼, 이랬는데, 거기서 플러스 5억에서 7억이 올랐으니, 예, 새 아파트의 어떤 니즈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강남 3구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게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4.15 총선 앞 보름 앞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있으면 여당, 그러니까 여당이죠. 현재 여당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달리, 뭐 야당이야 달리하는 건 당연한 거. 원래 정책 방향 자체가 달랐으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쪽에서. 왜 그러느냐? 뭐 강남을 비롯해서 이런 지역들에서는 종부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사실은. 그래서 정부 부동산 규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과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뭐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서 공시까지 높여버렸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뭐 지금은 정부 정책이랑 똑같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가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우리는 정부랑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갈 거예요. 저희를 뽑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1가구 1대 종부세 완전 폐지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그 다음에 장기 실거주자도 완전 면제해주겠다. 그죠? 1주택자 면제, 오래 산 사람 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 원 상한제 폐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노년층을 고려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정부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청야자 정책당국과 교감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랬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표를 얻기 위한 여당 후보들의 공약을 차치하고서라도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총선 결과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그죠? 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침체죠. 올해는 사실 거의 못 올랐어요. 근데 공시가는 지금 장난 아니게 올랐죠. 그래서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건 여당 후보들이 당선돼 정부를 압박해 종부세 완화들을 이뤄낼 수도 있고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는 아예 궤도 수정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종부세 인상안 등 포함된 주요 규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작년 12.16 대책에 내놓은 것들이 아직도 국회 통과 안 된 게 많아요. 근데 5월 국회에서 이거를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부담스럽고 처리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상당한 지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완화가 될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길래 그러냐. 보시면 구간별로 어떻게 올랐나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19년서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올랐죠. 20년도 올해 오른 거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6%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뭐 적절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9억 미만에 대해서 특히 3억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 3억 미만의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9%입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2.5거든요. 그러면 19년도 20년에 이 3억 미만의 주택이나 아파트들이 가격이 떨어졌느냐? 절대 그렇진 않죠. 그렇죠? 얘네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얘네들은 그냥 떨궈졌고 올라가면서 금액이 높아지게 되면서 상승률도 똑같이 올랐어요. 보시면 자, 제일 낮은 거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이 3.93포인트, 그 다음이 8.52%. 이건 합계고요. 9억 넘어가는 것들이 15.2, 17, 26, 27. 마이너스 3, 8, 15, 17, 26, 27 계속 올라가죠.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작년 처음엔 역시 마이너스 그러다가 5%, 14%, 17%, 17.3, 17.9 하다가 초고가주택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15.3, 12.86으로 얘네보다는 고가주택보다는 초고가주택이 조금 낮았죠. 근데 그때 생각보다 낮네라는 약간 인식이 있었고 고가주택의 하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보복 심리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는 건데 여하튼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 대출도 완전 제로로 만들어놨고 공시가도 엄청나게 높였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고가주택에 대한 가격이 사실은 정부 정책만 놓고 보게 되면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현 시나리오를 볼 때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의 개념에선 21%나 올랐다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거죠. 아파트별로 한번 인상률을 보고 다주택자랑 비교를 하는 표가 있는데 지금 음마아파트, 대치팰리스, 개포주거, 아크로리버 같은 것들이 공시가격이 지금 요 정도 38%, 40%, 35에서 4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억 5천 하던 것이 공시가가 갑자기 15억 9천. 이거 뭐 역대 최초죠, 다. 어마어마하게 5억, 6억 정도씩 지금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그럼 얼마를 내느냐? 자, 변동률은 35에서 40인데 보유세 낸 것들은 실제로 50% 전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랐죠. 그거 왜 더 올랐을까요?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비율에서 변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 높아지게 되면요. 과세 표준이 높아지게 되면 세율 구간도 높아집니다. 세율 구간도 높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로 두드려 맞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보유세 변동률은 더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400만원 내다가 600만원 내고 700만원 내다가 1000만원 내고 400에서 600, 1100에서 1600까지 거의 한 200에서 500만원 이상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데 상당히 많죠. 이것도 상당히 많은 상승률인데 얘네들은 그렇다고 얘네들이 이걸 팔겠습니까? 워낙에 잘 오르는 건데 2, 300, 4, 500 더 내는 거 아깝지만 그냥 버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다주택자 중에서 이제 2주택자, 3주택자 있는데 2주택자가 대치 음마나 레미안 대치펠을 갖고 있다면 공시가격 상승분만 한 11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019년에 3천만 원 되는 게 이번에 5,300으로 무려 2,300만 원이 뜁니다. 그 다음에 개퍼랑 반프 아크로이브 갖고 계셨던 분들은 역시 11억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정도가 뛰죠. 이렇게. 그것도 2020년 12.16 대책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가 되는 거고, 12.16 대책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상승률이 거의 100% 뛰죠. 3,000에서 6,000 갑니다. 3,800에서 7,200, 심지어 9,700,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아파트 3개 갖고 있으니까 보유세만 1억씩 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핵폭탄인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 고가의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시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뜹니다. 자, 올해 공시가격 인상한 전면 철회를 하자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고, 야, 이러다 역전되는 거 아니냐. 사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죠. 당연히 없었는데 성비까지 올랐다, 역전된다, 3월 20일 정도만 해도 막 이렇게 됐는데, 올라가네 13년 만에 최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실제로 역전이 됐죠. 네, 공시가 실거래 역전됐고, 역전한 공시지가. 그래서 어떤 게 또 역전되니 봤더니, 공시가 실거래 첫 역전, 첫 조트람이 40억 원의 거래, 40억 몇천에 거래되는데 40억 원에 거래되는데 공시가격이 40억 8천인가로 역전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공시가와 매매가의 실질적인 첫 역전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없었죠. 자, 그래서 세금이 지금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뭐 계산기 두들겨 보셨겠지만, 뭐 종부세 계산하는 법은 제가 별도 영상을 예전에 한번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올려드리기로 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건 뭐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보이시겠지만 아마 좀 악소리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도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시가까지 엄청나게 높여놓은 상태고, 각종 규제가 첩첩 삼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출 규제, 뭐 모든 게 막혀있는 상태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불안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뭐 과도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근데 어쨌든 장점으로 보이는 건 유동성 자금이 풍부하고, 그래서 상승될 수 있는 여력과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굉장히 맞붙어서 혼전을 빚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게 과연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그 전문가들이나 일반 분들도 서로 간에 막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종부세는 보유세 공시가격 인상률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았다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고요. 6월 1일이 보유세를 납부하는 과세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얼마 2달 남았잖아요. 6월 1일이. 이제 요거를 매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래도 모르셨던 분들은 그걸 잘 전략적으로 조정하셔서 사고 파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